여러분 혹시 대만이 1인당 GDP에서 우리나라랑 일본을 앞질렀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진짜 대단한 성과잖아요? 근데요, 정작 대만 사람들은 낮은 월급이랑 너무 비싼 물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AI 반도체 강국이라는 이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그림자. 오늘 그 미스터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지표만 딱 보면 와, 정말 놀랍죠? 대만의 1인당 GDP가 우리나라, 심지어 일본까지 넘어섰거든요. 숫자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하는 게 맞는데 현실은 완전 딴판이라는 거예요. 대만 사람들은 낮은 소득과 정말 감당하기 힘든 물가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죠. 도대체 이 엄청난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죠. 눈부신 경제 지표와 평범한 사람들의 팍팍한 현실. 이 둘 사이에 놓인 이 깊고 어두운 골짜기는 대체 무엇 때문에 생긴 걸까요? 지금부터 그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반짝이는 숫자 뒤에 가려진 대만 경제의 진짜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만 경제를 이끄는 건 바로 AI 반도체 산업이잖아요. 이 분야에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돈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막대한 부가 마치 거대한 댐에 갇힌 물처럼 정작 보통 사람들의 삶이라는 메마른 땅으로는 전혀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이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정부의 한 정책에 숨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수출을 위한 비밀 작전이라고나 할까요? 이 작전의 핵심은 바로 환율 억제 정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대만 중앙은행이 자국 돈인 대만 달러의 가치를 일부러 낮게 꽉 눌러놓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국인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대만 제품 가격이 훨씬 싸게 보이거든요. 가격이 싸지면 당연히 물건이 더 잘 팔리겠죠. 이게 바로 대만 수출 신화의 첫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이 모습 마치 거대한 댐으로 강물을 막아서 수위를 조절하는 것 같지 않나요? 중앙은행이 대만 달러의 가치가 오르지 못하게 댐처럼 꽉 막아두고 그 힘으로 수출기업이라는 터빈을 쌩쌩 돌리는 거죠.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힘이 대만 수출 산업을 지금의 자리까지 키워온 겁니다. 자, 이 정책이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켰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대만 달러 가치를 억누르니까 수출품 가격이 싸져서 경쟁력이 확 올라가죠. 물건이 잘 팔리니 무역 흑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요. 덕분에 나라 금고에는 달러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성공 전략 같죠. 하지만 이 화려한 성공 뒤에는 아주 짙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수출 중심 전략이 평범한 대만 사람들의 삶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끝없이 오르는 물가와 미친 듯이 치솟는 집값 문제예요. 이 정책은 정말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한쪽 면에서는 수출 대기업들이 마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과 같은 엄청난 혜택을 누리죠. 하지만 그 동전의 뒷면에서는요, 일반 국민들이 모든 수입품에 대해 보이지 않는 세금을 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평범한 가정의 몫이 된 거죠. 특히 대만은 식량이나 연료처럼 꼭 필요한 것들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정책은 일반 국민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수출 대기업에 그대로 옮겨주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은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동하는 모든 일상 비용이 훨씬 더 비싸진 겁니다. 근데 물가보다 더 심각한 게 바로 집값이었습니다. 이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은 거죠. 타이베이의 PIR, 즉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무려 16배에 달합니다. 참고로 서울이 10.6 정도니까 타이베이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감이 오시죠? 이 숫자가 대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말이죠. 타이베이에서 중간 가격의 집 한 채를 사려면 월급을 정말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16년을 모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은 그냥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대만은 이렇게 쌓아올린 어마어마한 외화를 아주 독특하고 어찌 보면 좀 위험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대놓고 달러를 긁어 모으고 있으면 미국 같은 나라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아니죠. 당장 너희 환율 조작하는 거 아니냐는 딱지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이 엄청난 돈을 외부에 들키지 않고 아주 은밀하게 굴릴 방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비밀 통로가
바로 생명보험 산업이었습니다. 대만 정부는 보험사들을 통해서 막대한 외화를 해외에 조용히 투자해온 거죠. 그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만 생명보험사들이 굴리는 전체 자산이 약 9,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00조 원이 넘는데요. 이 중에 무려 73%에 달하는 7천억 달러가 해외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자신의 미래를 대비해서 붓는 소중한 보험금이 대부분 바다 건너 미국 국채나 회사채를 사는 데 쓰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구조는 사실 거대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아요. 만약 어떤 이유로든 억지로 눌려있던 대만 달러의 가치가 갑자기 제자리를 찾아 급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외 자산의 가치는 순식간에 폭락할 거고, 이건 보험사들의 연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공중으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과연 대만의 이런 성장 방식,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현재 대만은 안팎으로 거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방금 보신 것처럼 보험사들의 재정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고요. 밖에서는 미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감시와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죠. 결국 대만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소수의 수출 대기업을 위해 다수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이어온 경제 성장. 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는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 줄이 끊어지는 날이 온다면 그 엄청난 대가는 과연 누가 치르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